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한 말씀씩만 듣고 넘어갈까요? 자사고, 외모 한 말씀만 좀 들을까요?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네. 문제는 몇몇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다 뽑아가는 잘못된 선발 시스템.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가 특차 모집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뽑고 나머지를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의 그 사학의 권학 이념에 맞는 그런 특색을 살린 교육은 필요한데 그런 선발 시스템을 차별화하는 이런 의미의 자사고 특목고는 언제고 정리돼야 되고 그동안 역대 정권이 쭉 그렇게 노력을 해왔죠.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그런 지방자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 문제부터 먼저 헌법 개헌을 통해서 부여해 주어서 지금 김영우 의원이 걱정하시는 강남에만 좋은 제도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국의 교육 경쟁을 자치단체장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 가면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획단이 양당에서 떴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말씀 좀 한마디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총선기획단은 심지어는 보수 성향의 언론까지도 민주당에 더 후한 평가를 줬고 또 한국당 내에서 김영우 의원 지금 말씀처럼 여러 의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원에 충실하게 3분의 1 어떤 위원회든지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는 당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돋보이는 것은 2030 세대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15명 중에. 그럼 반면에 이제 한국당은 결국 그 황교안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의원을 우리 중용했다 하는 것은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총선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지형이 항상 보수 30, 진보 30, 뭐 중도 40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들 를 누가 더 많이 호소력 있게 득표할 수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은 좀 싫어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변해 줄 수 있거든요. 총선기획단이라는 건 바로 그런 점을 노리려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 등판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 과정에 또 김진표 의원님 총리설도 잠깐 또 나오기도 하고요.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우선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해찬 대표를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신뢰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큰 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또 선거를 치러서 성공한 그런 경험, 경륜이 있거든요. 딱 문제가 터지니까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일이 이제도 내가 직접 많이 영입하고 또 정책도 다듬어서 공약도 만들고 당정간 협의도 더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총선기획단 바로 구성해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박지원 소위 정치 구단이 이해찬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잘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럼 선거라는 것은 자기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총유리한 걸 다 써야 되니까 이낙연 총리 또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고 좀 합리적이고 좀 신뢰가 간단 말이죠. 믿음직하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거를 선거 몇 달 앞둬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입을 하면 후임 총리 청문을 놓고 틀림없이 야당이 치열하게 우리 조국 측 그런 그 사전의 팔뚝까지 다 끌어들여서 먼지털이식 그런 정쟁 수단화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체 시기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의원님이 야, 총리 후보 김영우 되시면은 의원님 뭐 털 게 같은 없습니다. 분들이 김영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전부 나서서 절대 그런 청문회 안 올 테니까 제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한다면야 뭐 당장 바꾸죠. 안 바꾸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 얘기는 김진표 의원님이 먼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은 핵심이 자유우파 빅텐트를 네.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한국당 간판도 내리고 뭐 자기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던졌죠. 네.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게 얘기한 게 탄핵에 관한 문제를 약간 흐렸어요. 네. 그동안 유승민이 3대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 네. 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개혁 보수 기치로 서로 함께 새 집을 지어야 된다. 네. 그랬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빅텐트론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작은 여러 개의 텐트로 선거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빅텐트를 만들려면 네.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탄핵 뭐 5조 뭐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인가? 예, 우리 공화당. 그러고 예. 자유한국당 안에도 사실상 친박계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네. 이런 거를 고려했는지 안 그러면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박찬주 씨를 1호로 영입하려는 것을 보면 근데 이 박찬주 씨가 바로 삼천교육대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사고가 이게 우리 공화당적 사고 내지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게 70년 전에 있었던 삼천교육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20년 지금 들어야 되는가.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인재영입 1호로 하겠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정서, 공감 능력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라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하나의 빅텐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화당이나 정강호 목사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극우 보수 세력까지도 다 빅텐트에 모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빅텐트로 해가지고는 우리 선거에서 야당은 좋죠. 우리 여당은 좋습니다. 좋아요? 좋죠. 그렇게 빅텐트에 다 모이면 대구 경북은 25석밖에 안 되고 영남이 40석 65석이지만 수도권 122석. 거기 수도권의 국민들이 그런 보수를 대한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김영우 의원 말씀에 5초만. 대해서 예. 5초 내에 반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친박이 망친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사연이 왔어요. 요즘 깨끗하고 건강한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효성 씨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물 관리요? 저 안 하는데요. 우리 수돗물이 알아서 관리해 주거든요. 깨끗한 상수원 기본, 노후 상수도관 시설 개선으로